나는 결혼한 지 5년 됐고 아이도 하나 있다. 아이는 얼마나 예쁜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유일한 행복이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해 보인다. 나도 좋은 남편이고 아내도 좋은 아내이다. 아니, 나는 나쁜 남편이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겠지만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더 이상은 정으로밖에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아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나는 연기를 하고 있고 아내는 그런 나를 믿고 있다. 사실 결혼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다. 결혼해야 할 나이였고 부모님들도 닥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성격이 좋은 여자를 만났고 결혼을 했다. 아내는 정말이지 착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줄 만큼.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결혼식장을 잡을 때도 웨딩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다들 결혼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저 나이에 따라서 결혼을 한 거였다. 아내의 성격이 좋기는 하나 나랑은 맞지 않았다. 성격도 나는 활발한 편이었고 아내는 소심한 편이었다. 나는 여행하는 걸 좋아했고 아내는 집에 있는 걸 좋아했다. 그런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건 아내가 나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이다. 음악 취향도 음식 취향도 모든 게 다 달랐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더 힘들지도 모르겠다. 아내가 한 음식들은 전부 내 입에 맞지 않는다. 아내가 듣는 음악도 전부 내 귀엔 좋지 않다. 우리는 맞춰가기에는 각자 오랜 기간 살았고 더 이상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이가 있다. 신이 주신 선물이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아이를 보면 모든 게 다 괜찮았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런 심정으로 키웠는지 궁금했다. 그럭저럭 잘 살고 있지만 이 상황에 불을 지핀 여자가 있다. 이 여자는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만났다. 신입으로 들어온 여자였다. 내가 이 여자의 사수로 배정받았다. 처음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저 사회 초년생일 뿐이었고 나는 열심히 알려줬다. 여자도 열심히 배웠다. 메모까지 해가면서 말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알려줬다.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었다. 여자는 울고 있었고 나는 어깨를 토닥이면서 위로해줬다. 여자는 감동했는지 내 품에 안겨 울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지만 나는 가슴이 뛰고 있었다. 이 총초원 얼굴을 가진 여자가 품에 안겨오니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사는 이유 같았다. 나는 집에 아내도 있고 아이가 있었다. 더 이상은 다가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거리를 뒀다. 어차피 여자도 더 이상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혼자서도 일을 잘했고 후임도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자는 계속해서 나를 찾아왔다. 답 시간이나 퇴근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밥을 먹자거나 카페를 가자거나 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여자의 말에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 거짓말했다. 회사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아내는 내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잘 갔다 오라면서 도시락까지 싸줬다. 도시락은 따뜻했고 나는 여자랑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여자는 내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뜨겁게 불타고 있었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없어 보였다. 여자는 공교롭게도 나의 이상형과 부합했다. 긴 생머리였고 향기가 좋았다. 그 향기는 누가 맡아도 홀려버리는 향기였다. 나 또한 그 중 하나였을 뿐. 놀라웠던 건 우리는 취향, 취미, 모든 게 다 잘 맞았다. 아내와는 하나도 맞지 않던 것들이었다. 그래서인지 우린 더욱 가까워졌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니까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유부남이기 때문이다. 여자도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참고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랑의 감정이었다. 여자는 늘씬한 몸매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블라우스를 입고 짧은 스커트를 입고 올 때면 회사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쳐다봤다. 그 누가 보기에도 눈이 가는 몸매와 얼굴이었다.
우리는 밥을 함께 먹었고 커피도 같이 먹었고 이제는 술도 같이 먹고 있다. 취한 얼굴이 빨개진 것도 예뻤다. 아니, 술주정 또한 예뻤다. 애교스러운 목소리가 더 듣고 싶었다. 아니, 하룻밤을 같이 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집에 아기가 있었고 집으로 향했다. 여자는 내 손목을 잡았다. 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물었다. 나는 가야 한다고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집은 무척이나 멀게 느껴졌다. 다시 그녀에게 향하고 싶었다. 그녀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었고, 끊을 수 없지만 끊고 싶었다. 그녀는 마치 담배와 같았다. 건강에 나쁘다는 걸 알지만 끊을 수 없었다. 아니, 끊었다가도 유혹이 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필 수 있는 담배였다. 나는 집에 도착했다. 집에는 아내와 아이가 웃으면서 반겨줬다. 아이는 얼마나 예쁜지 아장아장거리면서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아빠라고 했다. 나는 눈시울을 붉혔다. 맞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했다. 난 그녀의 전화번호를 지웠다. 그리고 잠을 청했다. 아내도 옆에서 곤히 자고 있다.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이 왔고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여자는 늘 그렇듯 웃으면서 반겨줬다. 어제 내가 했던 결심들은 단 한 번으로 사르르 녹아버렸다. 어제 지웠던 전화번호도 상관없었다. 사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랑은 또 같이 밥을 먹었다. 또 커피를 먹었고 오늘도 같이 술을 먹는다. 오늘도 그녀는 가지 말라고 한다. 나는 집에 가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약속이 있다고 했다. 아내는 믿어주었다. 우리는 그날 밤 같은 곳에 있었다. 그녀는 아내와 다르게 피부가 좋았다. 김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 평소에도 관리를 열심히 하는지 광이 나고 있었다. 아내는 늘 푸석푸석한 피부였다. 내가 피부과를 가서 관리하라고 했지만 귀찮다면서 관리도 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 그녀는 운동도 했다. 탄탄한 복근까지 보일 정도였다. 이상하리만치 큰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우소에 찬 눈망울을 보고 있자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어찌됐든 아름다운 물체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본 적 있다. 나는 이 여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리고 밝게 빛나는 입술을 보고 있자니 결혼하면서 죽어버렸던 내 남성성마저 깨어나고 있었다. 여자는 물어봤다. 오늘은 안 갈 거냐고. 나는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술집을 나왔다. 그리고 거리를 걸었다. 물론 손깍지를 낀 채로. 그리고 도착한 곳은 어느 여관 앞. 누구 한 명 주저하지 않았다. 밝게 비추는 가로등은 우리의 관계를 아는 듯 깜빡거렸다. 여관 방으로 들어가 대시를 외쳤다. 자고 갈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우리는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마쳐야 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우리를 더 타오르게 했다. 서둘러야 했고 느리기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복도에서부터 서로에게 타오르는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누워있다. 그 숨결마저 달콤했다. 아내와 사랑을 나눌 때와는 천지차이였다. 나는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도 나와 똑같은 생각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여기서 멈춰야 했다. 나는 아이가 있으니. 2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의 집으로 향했다. 정말 원하던 걸 이루고 나니 그녀에 대한 생각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가 자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왔다. 내일은 다르리라 다짐했다. 아내에게 거짓말한 건 아니다. 성별만 다르다는 걸 제외하면 말이다. 아내는 아침을 차려줬다. 요새 힘든 것 같아. 하면서 고등어까지 올려놨다. 아마 꼭두 새벽부터 준비한 것이리라. 입맛도 없었다. 내가 환장하던 고등어였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아내는 왜 먹지 않냐고 물어봤다. 입맛이 변한 거야? 다른 거 먹고 싶으면 말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젓가락만 깨작거리고는 회사로 향했다. 회사로 향하면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녀는 오늘도 웃으면서 나를 반겨준다. 그 웃음에는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난 인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멋쩍게 미소를 날릴 수밖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런 여자를 놓치기도 싫고 아내를 놓치기도 싫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언니의 사연 라디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